예순을 넘긴 나이에 또다시 가슴이 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제 과거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나 저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019년 늦가을 폐암으로 남편을 보냈어요. 투병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2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49제, 각종 서류 정리,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2년째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장 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청소를 해도 어차피 저 혼자 사는 집이고 장을 봐도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3년째 되던 해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선영의 차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차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녔던 전통 찻집들이 생각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찻집은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많이 온 거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8시쯤 찻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차를 우려놓고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찻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분들을 놓고 꽃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 장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식물들과 대화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오늘도 잘 자랐네? 어제보다 잎이 더 푸르러진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는 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물들은 대답은 없어도 늘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요. 큰딸 수진이는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41살.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 딸 은지가 있었어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38살.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아내도 의사였고 초등학생 아들이 둘 있었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자식들은 나름대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면 서울로 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아요. 준호의 말에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사람을 벌써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물론 준호도 저를 위한 마음이었겠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거나 멀어졌습니다. 젊을 때부터 친했던 정희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영숙이는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미자는 미국에 있는 아들네로 이민을 갔고요. 가끔 교회 모임이나 동네 노인정에 가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기 바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고 TV를 봤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TV는 그냥 켜놓은 거였어요. 적막함을 달래기 위한 배경음 같은 거였죠. 밤이 되면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말을 걸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어요. 당신은 거기서 잘 지내고 있죠? 외롭지는 않아요? 나는 많이 외로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찻집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오는 박 선생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70대 중반이었는데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녹차를 좋아하셔서 항상 우전을 주문하셨죠. 선영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이런 날은 시 한 편이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은 가끔 시집을 가져와서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김소월, 윤동주, 정지용.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들을 다시 듣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60대 중후반이었는데 수다 떨기를 좋아했죠. 주로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병원 이야기. 가끔은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활기가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고, 선영 씨는 복이 많아. 딸도 능력 있고 아들도 의사고.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겠어요? 우리 딸이 재혼하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대화를 들으면 씁쓸했습니다. 정말 저는 복이 많은 걸까요? 능력 있는 자녀들이 있어도 혼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오후 3시쯤에는 대학생 지민이가 왔어요. 근처 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생이었는데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다며 거의 매일 왔습니다. 늘 노트북을 들고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글을 썼어요. 할머니, 오늘은 대추차 주세요. 할머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러. 네, 이모. 지민이와는 가끔 문학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찻집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시간이 가장 쓸쓸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있다가 혼자가 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지니까요. 그해 가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찻집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머리,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남자였어요. 어깨에는 가죽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분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산책하다가 찻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왔습니다. 한옥을 이렇게 멋지게 개조하셨네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메뉴판을 봐도 될까요? 그분은 메뉴판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주인장이 추천하는 차가 있으신가요? 가을에 어울리는 걸로요. 그럼 대추차는 어떠세요? 제가 직접 대추를 다려서 만드는 거예요. 계피도 조금 넣어서 향이 좋아요. 좋습니다. 대추차로 주세요. 저는 정성껏 대추차를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첫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차를 가져다 드리자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수첩에 적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정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추차를 마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정명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네. 저는 이 찻집 주인 김선영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서도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명호 씨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왔어요. 늘 같은 시간 오후 2시쯤에 와서 2시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썼어요. 가끔 카메라로 정원이나 찻집 내부를 찍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이 찻집을 오래 하셨나요? 3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명호 씨는 64살, 전직 사진작가였습니다. 잡지사와 신문사에서 30년 넘게 일했다고 했어요.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었대요. 전쟁 지역, 재난 현장, 소외된 사람들,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명호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죠.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나요? 네. 다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큰딸은 캐나다에서 교수로 일하고 작은딸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어색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우자와 헤어지고 자녀들과는 멀어지고 혼자 남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명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동네 산책 같이 하실래요?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동네를 잘 모르겠어서요. 산책이요? 글쎄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가끔 같이 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는 둘 다 혼자구나. 좋아요. 내일 아침에 시간 어때요? 찻집 열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명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동네 뒷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명호 씨는 카메라를 메고 왔고, 저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오히려 이렇게 아침 운동할 구실이 생겨서 좋네요. 산책로는 완만해서 걷기에 좋았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왔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싸와서 먹고 그때가 참 좋았죠.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명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특별한 주제는 없었지만 대화가 편안하게 이어졌어요. 저기 보세요. 억새가 햇빛을 받아서 은빛으로 빛나네요. 명호 씨가 카메라를 들어 억새를 찍었어요. 그 진지한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뭔가에 열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더라고요. 선영 씨, 저기 서 보실래요? 억새를 배경으로 한 컷 찍어드리고 싶은데. 저를요? 아니에요. 전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요. 그냥 기념으로요. 나중에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모지기는 척억새 앞에 섰어요. 카메라를 보니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냥 평소처럼 웃으시면 돼요. 평소처럼이 뭐예요? 카메라만 보면 굳어지는데. 그럼 카메라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웃긴 이야기 해드릴게요. 명호 씨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웃겨서 터트려 웃었는데 그때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됐어요. 정말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제가 맞나 싶었어요.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산책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11월 중순,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준비하는 전시회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시회요?
사진전이요? 네. 작은 전시회예요. 동네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네 분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전 사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진 전문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장소 섭외나 홍보, 동네 분들과의 소통 같은 걸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선영 씨가 이 동네를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나이 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선영 씨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잣집에서 손님들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차 파는 거고. 아니에요. 선영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명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호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싶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먼저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갤러리,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어때요? 공간도 넓고 위치도 좋고 좋긴 한데 대여료가 너무 비싸요. 그럼 제가 동네 문화센터에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부탁해 볼까요? 정말요? 그럼 좋죠. 결국 제 인맥으로 문화센터 전시실을 2주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명호 씨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선영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 찻집 단골이거든요. 다음은 전시할 사진을 고르는 일이었어요. 명호 씨의 작업실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분류되어 있었어요. 와, 이게 다 이 동네 사진이에요? 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돌아다니며 찍었어요. 새벽 시장, 골목길, 공원, 찻집, 이 동네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평범한 일상인데도 명호 씨의 시선으로 보니 특별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찻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하지만 선영 씨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차를 내리는 모습,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 속 저는 제가 아는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훨씬 생기 있고 여유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예요? 제 눈에 빛은 선영 씨예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며칠 동안 사진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설명을 달았어요. 명호 씨의 작업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작업실은 아파트 거실을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한쪽 벽은 전면 책장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은
사진 작업 공간이었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고 재즈 음악이 낮게 흘러나오는 참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내릴게요. 네, 좋아요. 명호 씨가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렸어요.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내리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커피도 전문가시네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요리도 조금 하고 청소도 하고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작은 기쁨들. 포스터 디자인도 함께 했어요. 명호 씨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이런저런 의견을 냈습니다. 제목 글씨를 좀 더 크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리고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요? 가을이니까 따뜻한 색이 좋겠죠. 주황색이나 갈색. 선영 씨 센스가 좋으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갑자기 찻집에 찾아왔어요. 평일 낮인데 회사는 어떻게 했나 싶었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찻집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그냥 찻집하고 지내지. 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던데 엄마가 요즘 어떤 할아버지랑 자주 다닌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건가 싶었어요. 아, 그분. 전시회 준비하는 걸 좀 도와주고 있어. 동네 사진전이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그분 집에도 자주 가신다면서요? 그건 전시회 준비 때문에.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그분이랑 사귀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친구 같은 거지. 엄마, 제가 어린애예요? 다 보여요.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요즘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그제야 제가 달라진 걸 깨달았어요. 정말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자주 손질하러 갔거든요.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에 대해 뭘 아세요? 요즘 황혼 사기도 많다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그것도 구분 못할 것 같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무슨 할아버지랑 다니신다면서요? 아니, 너희들은 왜 이래? 엄마가 무슨 큰일 날 일이라도 했니? 엄마,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건 알겠는데. 그래, 외로워. 너희들이 얼마나 자주 와?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데. 미애한, 너희 탓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도 친구가 필요해.
이 나이에도 말이야. 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 자식들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들의 걱정도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왜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잣집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영 씨가 요즘 젊어 보이더니 그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 사진작가라는 양반이랑 매일 붙어 다닌다더라. 조심해야지. 나이 들어서 남자한테 빠지면 패가망신이야. 박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충고했어요. 선영 씨,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분 재산 상태는 알아보셨어요? 박 선생님,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도 알아는 둬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심지어 지민이까지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모, 그 할아버지 괜찮은 분이에요? 이모가 속상해 하실까봐 걱정돼요. 모두가 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호 씨의 전 부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김선영 씨죠? 저는 정명호의 전 부인 최영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명호 씨랑 사귀신다면서요? 그게 그냥 친구 사이예요. 친구요? 명호 씨가 친구하고만 지낼 사람이 아닌데 한 가지만 충고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사람,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속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기 일, 자기 사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같은 여자로서 충고하는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지 마세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 사람은 결국 카메라가 더 중요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는 통 들어오지도 않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명호 씨와 전 부인이 말하는 명호 씨가 같은 사람일까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명호 씨가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며칠 뒤 명호 씨와 함께 전시회 준비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호 씨, 이혼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명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왜 그걸? 그냥 알고 싶어서요. 명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잘못이 커요. 일에만 빠져 살았거든요. 전쟁 지역, 재난 현장,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는 1년에 몇 달도 있지 않았고 아내가 외로워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것처럼 자랐고.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들이 있다고. 명호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죠. 남의 아픔을 기록한다면서 정작 내 가족의 아픔은 못 봤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도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떠나더라고요. 그 후회는요? 후회했죠. 뒤늦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아이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죠. 명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다르게 살려고 해요. 이제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늦었지만 저는 명호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선영 씨, 전 명호 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전시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포스터도 완성됐고 사진 액자도 다 준비됐고 전시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명호 씨가 찻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선영 씨,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분 나쁘시면 바로 버릴게요. 뭔데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의 주인공은 모두 저였어요. 차를 내리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이건 언제 다 찍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처음엔 그냥 찻집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자꾸 선영 씨만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제가 모르는 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사진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선영 씨가 남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그때 명호 씨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명호 씨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언제? 지난주에 찍었어요. 제가 농담했을 때 선영 씨가 웃던 순간이에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을 보며 웃는 나와 명호 씨를 보며 웃는 나, 둘 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명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웃는 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명호 씨, 저는 이제 젊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세월이 만든 깊이, 경험이 준 지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지만 자식들도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명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함께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명호 씨가 준 사진들을 보고 또 봤습니다. 정말 사진 속에 제가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수진이와 준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 토요일 오후 두 자녀가 모두 왔어요.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까지 다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들 앉아 차부터 마시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작가 할아버지요? 응, 정명호 씨야. 좋은 사람이야. 엄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사귀시는 거예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게 됐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벌써 다른 남자를? 겨우 5년. 너희한테는 겨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긴 시간이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쑥덕공론의 대상이 될 거예요. 준호가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배경은, 재산은,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왜 중요하니? 왜 중요하냐고요? 엄마, 요즘 황혼 이혼, 황혼 재혼으로 인한 재산 분쟁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재혼할 생각 없어.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거야. 친구는 무슨?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엄마, 눈빛 보세요. 친구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이때 12살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 잘생기셨어요? 은지야, 수진이가 딸을 나무랐어요. 왜요? 궁금한데. 할머니도 남자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애가 무슨 말을.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반대하는 거 알아. 걱정하는 마음도 알고. 하지만 엄마도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는 않아.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잖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데.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또 아빠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가족들은 결국 납득하지 못했어요. 특히 수진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만나시면 저는 엄마 안 볼 거예요. 은지도 못 보게 할 거고요. 수진아,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는 걸 못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식들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명호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이 많이 반대하나 봐요. 네, 특히 큰딸이. 명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해해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명호 씨는 자녀분들이 뭐라고 안 해요? 사실 아직 말 안 했어요. 네. 명호 씨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겁이 나서 또 실망시킬까봐. 우리는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명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제 과거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이 있었어요. 사진 스튜디오를 크게 차렸다가 망했거든요. 5년 전에 다 정리했지만 그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이혼도 제가 먼저 요구한 거예요. 네. 놀라서 명호 씨를 봤어요. 아내가 떠나려고 했을 때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가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차가웠어요. 명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일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호 씨. 그래서 선영 씨한테 더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하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시회 사흘 전 명호 씨를 찻집 뒤 작은 공원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처음 함께 산책했던 곳이었죠. 낙엽이 수북이 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명호 씨,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선영 씨. 명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은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많은 짐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그게 정말 이유예요? 선영 씨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명호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우리는 이미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고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더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호 씨, 선영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명호 씨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명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명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전시회는 끝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것까지 거절하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네, 그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명호 씨가 돌아서는데 왠지 등이 많이 굽어 보였어요. 순간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찻집 문을 닫고 며칠을 혼자 보냈어요. 집에서 남편과의 사진첩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35년의 세월이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사진에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때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그때는 무슨 소리야.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하고 울었는데 명호 씨가 찍어준 사진들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남편과의 사랑이 봄날의 벚꽃 같았다면 명호 씨와의 감정은 가을 단풍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고 오래 볼수록 아름다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전시회 이틀 전 다시 명호 씨를 만났어요. 문화센터에서 전시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명호 씨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전과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쪽 벽에는 풍경 사진을, 저쪽에는 인물 사진을 걸까요? 네, 좋아요. 조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짧은 대답들만 오가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사진을 걸면서 찻집의 여인 연작을 봤습니다. 제 사진들이었죠. 명호 씨가 그 사진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 사진들 빼는 게 좋을까요? 왜요? 선영 씨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좋은 사진들이니까 전시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도 이 사진들 좋아해요.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오,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이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왜 이렇게 어색해요?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선영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정말 피곤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전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은행잎 브로치를 봤어요. 명호 씨가 준 것. 며칠 전 이별을 고하면서 돌려주려 했는데 명호 씨가 받지 않았죠. 그건 선영 씨 거예요. 제 마음이니까 버리든 간직하든 선영 씨 마음대로 하세요.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다가 가슴에 달아봤어요. 거울을 보니 뭔가 빈 곳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명호 씨의 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씨죠? 저는 정명호의 둘째 딸 지연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아빠 전시회 간다고 해서요. 그 전에 선영 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주 웃으시고 심지어 저희한테 먼저 연락도 하시고요. 다 선영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선영 씨, 혹시 아빠 때문에 힘드신 일 있으세요? 언니가 그러는데 아빠가 요즘 다시 우울해 보인대요. 저는 말을 못했어요. 저희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이혼한 후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선영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언니랑 그런 얘기했어요. 지연 씨,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사랑이라는 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새벽 2시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어보니 명호 씨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명호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죄송해요. 그런데 내일이면 전시회도 끝나고 우리도 정말 끝일 것 같아서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추운데. 거실에 앉은 명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전 평생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봤어요. 그게 안전했거든요.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만 있는 게. 하지만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어요. 그런데 선영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렌즈 없이 세상을 보고 싶어졌어요. 선영 씨와 함께 있으면 그냥 맨눈으로 보는 세상도 아름답더라고요. 명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과거는 무겁습니다. 실패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하지만 내 미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당신과 함께 웃고 싶어요. 명호 씨, 선영 씨가 거절하셔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에요. 명호 씨가 일어나려는데 제가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저도 명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명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실패하면 어쩌나. 자식들이 상처받으면 어쩌나.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면 돼요. 실패해도 함께 실패하면 덜 아플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명호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볼게요. 명호 씨와 함께라면. 명호 씨가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전시회 당일 아침, 저는 다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전시회에 와줄 수 있니? 엄마가 준비한 거야.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전시회는 안 가요. 수진아,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와서 봐줘. 엄마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와서 직접 봐주면 안 될까? 결국 수진이도 준호도 온다고 했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도 전시회장에 일찍 도착해서 영호 씨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긴장되시죠? 네, 특히 우리 가족들이 올 생각하니. 저도 딸들이 온대요. 캐나다에서 큰딸도 온다고. 정말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오후 2시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 찻집 단골들, 명호 씨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명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들은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6개월 동안 찍은 사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새벽 시장의 활기,
골목길의 정취, 놀이터의 아이들, 공원의 어르신들, 우리가 매일 보던 풍경인데 사진으로 보니 새로웠습니다. 특히 찻집의 여인, 연작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머, 이거 선영 씨 아니야? 맞네. 언제 이런 사진을. 와, 정말 예쁘게 나왔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이 사진들, 응, 명호 씨가 찍어준 거야. 수진이가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특히 제가 환하게 웃는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준호도 왔어요. 엄마, 정말 예쁘게 나오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고맙다. 이때 명호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와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자녀분들이시죠? 어머니 자랑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어머니를 두셔서 부럽습니다. 전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거든요. 그때 명호 씨의 딸들이 왔어요. 아빠, 지연아. 두 딸이 명호 씨를 안았어요. 큰딸은 정말 캐나다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전시회 축하해요. 사진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빠가 말씀하신 분이죠. 지연이 제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큰딸 지연이에요.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명호 씨 자녀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은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은지야. 수진이가 딸을 나무랐지만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맞아. 할머니, 친구야. 멋있어요. 사진도 잘 찍으시고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시회가 한창일 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명호 씨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명호 씨, 영희 씨, 우리 모두가 긴장했어요. 특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시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영희 씨가 저를 봤어요. 김선영 씨죠? 네, 지난번 전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영희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질투가 났어요. 명호 씨가 당신과 있을 때 행복해 보인다고 들어서 제가 못해준 걸 당신이 해주고 있구나 싶어서. 영희 씨, 이제 와서 깨달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영희 씨가 명호 씨를 봤어요. 명호 씨, 이번에는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선영 씨, 이 사람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부탁해요. 영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명호 씨의 딸들이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도 각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시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명호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영 씨를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걸 선영 씨가 알게 해줬습니다.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전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명호 씨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선영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전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가족들을 봤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손뼉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명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지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고, 명호 씨의 딸들도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아니야.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준호도 명호 씨께 인사했어요. 어르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야, 축하해요. 이 나이에 사랑을 찾다니 정말 부럽네. 동네 아주머니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선영 씨, 잘했어. 용기 있는 결정이야. 행복하게 사세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손주들끼리 금세 친해져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사진 찍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은지가 명호 씨에게 졸랐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카메라 선물해 줄게. 진짜요? 와. 수진이와 명호 씨의 딸들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모델 같아요. 어머니가 워낙 예쁘셔서요. 아빠가 매일 어머니 얘기만 하세요.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 어르신, 제가 처음에 반대한 거 죄송해요. 두 분이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명호 씨가 말했어요.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딸 가진 아비니까 이해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어요. 매일 아침 7시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엔 동네 뒷산만 걸었는데 이제는 더 멀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선영 씨, 내일은 해돋이 보러 갈까요? 좋아요.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선영 씨와 함께라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찻집도 변했습니다. 명호 씨가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갤러리 찻집이 되었어요. 사진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분위기도 더 활기차졌습니다. 명호 씨는 이제 찻집의 공식 사진 작가,
겸 바리스타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케냐 원두로 내린 커피가 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아니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부엌에서 차 준비하고 계세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손님들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커플로 받아들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게 전통이 되었어요. 명호 씨 집에서 하기도 하고 제 집에서 하기도 하고 때론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달에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은지는 명호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저씨였다가 할아버지로 바뀐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자, 여기 있어. 은지가 학교에서 상 받던 날 사진이야. 우와, 정말 잘 나왔어요. 명호 씨는 우리 가족의 사진사가 되었어요. 모든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 주었죠. 준호 아들의 피아노 발표회, 수진이의 승진 축하 파티, 은지의 중학교 입학식. 명호 씨 덕분에 우리 가족 앨범이 풍성해졌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명호 씨의 딸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캐나다에 돌아갔지만 영상통화를 자주 했고, 지연이는 주말마다 찻집에 들러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저희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요. 그래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빠가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1년이 지난 가을, 우리는 작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찻집을 예쁘게 장식하고 케이터링을 준비했어요. 명호 씨가 준비한 편지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선영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그저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만 살았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렌즈 없이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함께 보는 석양.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해졌어요. 제가 젊었을 때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당신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히는 약속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답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명호 씨에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설렐 일도 기대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6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고 얼굴이 빨개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주름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서, 늙은 제 모습을 아름답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카메라에 담긴 제 모습을 보며 저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한다면 충분합니다. 함께 늙어가요. 천천히, 행복하게, 서로의 주름을 세며 서로의 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까지 손잡고 걸어가요. 사랑합니다. 명호 씨. 편지를 읽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지가 축시를 읽었어요. 직접 쓴 시였죠. 할머니와 명호 할아버지께 사랑에는 나이가 없대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대요. 할머니는 가을 코스모스 같아요.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더 예쁘게 피어나요. 할아버지는 가을 햇살 같아요. 따뜻하게 할머니를 비춰주고 더 빛나게 해주세요. 두 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약혼식 후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의 기일에는 영호 씨도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여보, 이분은 정명호 씨예요. 제가 요즘 함께 지내는 분이에요. 명호 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를 좋은 분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늘 말했죠. 내가 먼저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허락해줘서 명호 씨의 가족 모임에도 갔어요. 전 부인의 재혼 파티였습니다. 선영 씨도 오셔서 감사해요. 영희 씨가 활짝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선영 씨도요. 우리 모두 늦게나마 행복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안고 갈 수는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거의 매일 만납니다. 아침 7시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사진 찍기 좋은 날이에요. 또 사진이에요? 이제 제 사진만 1000장은 넘을 거예요. 10,000장을 찍어도 부족해요. 매일 다른 모습이거든요. 8시 반 찻집을 열어요. 명호 씨는 커피를, 저는 차를 준비합니다. 오늘 원두는 뭘로 할까요? 콜롬비아는 어때요? 어제 들어온 거예요. 좋아요. 선영 씨가 고르는 건 다 좋아요. 9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박 선생님이 첫 손님이에요. 두 분 여전히 신혼 같으시네요. 신혼이 뭐예요? 늙은이들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죠. 점심시간 함께 도시락을 먹어요. 번갈아가며 준비하는데 명호 씨의 요리 실력이 의외로 좋아요. 이거 정말 명호 씨가 만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유튜브가 선생님이었죠. 저보다 낫네요. 아니에요. 선영 씨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명호 씨는 사진 작업을, 저는 차 연구를. 하지만 늘 같은 공간에 있어요. 저녁 6시 찻집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는데 그래도 영양은 챙겨야죠. 저녁 후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은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 사진 기억나요? 처음 함께 산책하던 날,
그럼요. 선영 씨가 너무 예뻐서 몰래 찍었죠. 그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 찻집에 들어왔을 때부터였어요. 우리는 가끔 여행도 갑니다. 멀리는 가지 못해도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정도. 선영 씨, 이번 주말에 강릉 어때요? 좋아요. 바다 보고 싶었어요. 여행 가서도 명호 씨는 사진을 찍고 저는 그런 명호 씨를 구경해요. 저 말고 풍경도 좀 찍어요. 선영 씨가 있는 풍경이 제일 예뻐요. 또 그런 소리.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이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은 앨범으로 만들어요. 벌써 3권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못 움직이게 되면 이 앨범 보면서 추억하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30년은 더 찍어야죠. 30년이요. 그럼 우리가 90이 넘는데 그래도 좋잖아요. 90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작년 겨울 명호 씨가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또 혼자가 되는 건가?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명호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선영 씨, 걱정 많이 했죠?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앞으로 건강 관리 철저히 해야 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건강에 더 신경을 씁니다. 매일 약 챙겨 먹기, 정기 검진 받기, 운동하기, 서로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었어요.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또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올해는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명호 씨가 극진히 간호해 주었어요. 제가 할게요. 선영 씨는 쉬세요. 찻집은 어떻게 해요? 제가 봐드릴게요. 커피나 차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정말 찻집을 혼자 운영하더라고요. 나중에 손님들한테 들으니 제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선영 씨 없으니까 찻집이 썰렁하죠? 빨리 나와서 와야 하는데 그런 명호 씨가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명호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뭔데요? 자, 이거예요. 포토북이었어요. 제목은 선영과 함께한 730일. 첫 장부터 넘겨봤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웃고 때론 싸우고 화해하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매일 조금씩 했어요. 선영 씨와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730일 동안 매일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730일도 그 다음 730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영.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저도 사랑해요. 명호 씨.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굽은 허리로. 하지만 마음만은 청춘인 것처럼. 어제도 우리는 찻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이었어요. 명호 씨가 찍은 사진첩을 함께 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하지만 충만한 2년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왜요? 선영 씨는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충분히 살고 난 후에 만났으니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명호 씨 말이 맞아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오히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어요. 은지가 몰래 찍은 거였죠. 흰 머리에 두 사람이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진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요? 함께 가는 길은 어때요? 좋네요. 함께 가는 길. 그래요. 우리는 함께 가는 중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때론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겁니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호 씨와 저는 각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의 추억도, 실패의 상처도, 이별의 아픔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이끌었어요. 서로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과정이었던 거죠.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져도 가슴 뛰는 설렘은 여전히 가능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설렘이 더 소중하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랑이 불꽃 같다면 늦은 사랑은 숯불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고 깊은 온기를 주죠. 혹시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 하시나요? 용기를 내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늘 참고 살았어요. 부모님께 참고, 배우자에게 참고, 자식들에게 참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만큼은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명호 씨와 산책을 했어요.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사진 찍었죠? 맞아요. 올해도 찍을까요? 네. 명호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찰칵. 잘 나왔나요? 보세요. 사진 속 우리는 작년보다 주름이 더 늘었지만 더 행복해 보였어요. 내년에도 여기서 찍어요. 그럼요. 매년 찍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 좋아요. 100살까지 찍어요. 100살이요? 욕심도 많으시네. 명호 씨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웃으며 다시 걸었어요.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60에도 70에도 80에도 가능하다고. 그저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든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어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도 찻집에서 운명을 만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